평가원 주간의 모의고사 두 번째 9월의 모의평가는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주네요. 9주에 23주. 그리고 수능은 3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수능이 34주입니다. 우와, 어마무시하게 남았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금방 다가옵니다. 6평 지나면 금방 9평이고, 그렇죠? 이제 6평이 9주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분발해서 하루 2편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제목 봅니다. 세안도예요. 시는 이미지고 이미지는 한편의 그림이다.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하지 못한 자 실전에서 아등바등하게 될지니 우왕좌왕하게 될지니 쩔쩔매게 될지니 그 상황을 모면해보자. 그림 들어간다. 자, 세안도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세안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한겨울에 써볼게요. 겨울이 한창일 때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얘기합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세한.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추울 한자잖아요. 차가울 한자. 그래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도를 하십니까의 도가 아니고 이 그림도자거든요. 그림도자. 됩시다. 됐습니다. 그림도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냐? 추사 김정희의 그림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림 세한도에서 모티프를 얻었습니다. 다른 갈래 모티프, 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김정희 선생 성함은 지우겠습니다. 그림 들어갈게요. 자, 마을회관이 이제 다 쓰러져가는 마을회관을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러져가는 건물이다. 요렇게 쓰러져갑니다. 평행사변형 형태로 단순화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자, 얘가 누구냐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그래서 이 작품 세안도는 농촌, 쇠락해가는 쓰러져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자,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학원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자, 푸른 소나무 두 글자로 뭡니까? 청솔입니다. 대박. 강남 청솔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하이프로 바뀌어가지고 강남 청솔이 있을 때는 그 국기원 사거리에 있었는데 그 국기원 사거리 빨간 벽돌 앞에 보면은 커다란 돌덩이 바위덩어리가 큼지막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색적으로다가 거기에 뭐 청솔이라고 늘 푸르거라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란가 몰라요. 아무튼 이 청솔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데 자, 이 청솔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쓸게요. 괄호한 다음에 쓰지 말고 그냥 시어로 있으니까 희망 1번이라고 써볼게요. 이 작품은 희망을 노래한,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소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희망 소재 1번 청솔이거든요. 늘 푸르른 청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솔이 등장을 했는데 청솔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몇 가지? 네 가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어들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솔은 첫 번째 보시면은 꽃꽃이라는 시어 보이시죠? 그대로 씁니다. 꽃꽃이. 그러니까 이게 마을회관은 쓰러져 가는데 사람은 쓰러지는데 나무는 꼿꼿해. 알겠죠? 그러니까 의지 이런 거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지, 희망 이런 거 다 되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가니까 꼿꼿이 서 있으면서 푸른 눈을 감지 않는다, 감지 못한다. 부정 표현을 쓰고 있는데 푸른 눈을 감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괄호하고 쓸 거예요. 푸른 눈을 감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프고 갈라지고 터지는데 더욱 못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를 나타내는데 조금 구별하자면 여기는 당당함이라고 덧붙여 적어보도록 할게요. 당당함. 요거는 미세하게 당당함이라는 뜻을 더하고 있다면은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여기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픈데 눈을 감지 않습니다. 알겠죠? 참아내는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가면은 푸른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엽게 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엽게라는 표현이 이제 시어 속에서 나오죠. 노엽게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킹받았네, 빡쳤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슬퍼해요. 마을회관에서 그 이장 새끼가 술 취해가지고 왜 울고 넘는 바다 이럴 때 같이 울어준다.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한다. 써볼게. 아픔을 같이 한다. 아픔을 같이 하는 존재. 자, 정리합니다. 청솔의 4가지 속성 가운데 3번째까지 왔어요. 당당한 존재, 의지를 가진 존재,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존재. 이렇게 마을 이장이 울 때 소나무도 같이 울어. 오케이? 그러니까 바람 불 때 나뭇가지가 한 소리가 이렇게 들렸겠죠. 아닌 것 같아요. 자, 4번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빨간 펜으로 구분선을 그어주시고요. 이게 약간 뭡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어를 써주는 순간 이제 시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4번째. 그래서 마지막 그 청솔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해당되는 부분을 가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청솔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가 좀 밑으로 가보세요. 푸른 숨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푸른 숨결.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거 푸른 숨결이라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푸른 숨결. 이 앞부분과 여기까지가 구분이 딱 되는 거거든요. 앞부분은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상황을 배경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고 여기는 플러스의 어떤 시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괄호하고 정화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을 걸러낸다. 서러움을 걸러낸다라고 했는데 아까 직전에 우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운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우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준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엊그저께 교육청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웃는 친구도 있고 우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우는 친구들의 자세를 봤을 때 아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웃고 있다. 허허허. 교육청 모의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허허. 이런 애들보다는 적당히 슬퍼하는 게 좋아요. 적당히 서러워하는 게 좋다고. 그런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되 의지로 승화를 시켜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망했지만 슬프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잖아요. 슬퍼하되 적당히 슬퍼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이미지야. 오케이? 의지, 희망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 청솔의 이미지가 있고요. 다시 화살표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시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푸른 숨결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빨간 펜으로 쓸 건데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선 처리 자체가 플러스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뭔 소리냐? 청솔이 이렇게 바람에도 끄떡 안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딱 보고 몇몇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 몇몇들이라는 표현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비닐하우스 용도가 뭐죠? 뭐 제철이 아닌 과일들을 그 적정 온도 맞춰주기 위해서 그쵸? 농가에서 만드는 시설물이잖아요. 그쵸? 비닐하우스. 그 비닐하우스를 고치는 사람들이 이 쇠락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망가진, 난장난 비닐하우스. 마이너스. 이걸 고치는 몇몇들이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시선 처리를 통해서 청솔의 상태를 따라한다, 모방한다, 되고 싶어 한다, 의지를 배우고 싶어 이런 의미로 보아라 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번 등장해 볼게요. 화자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청솔로 다시 청솔에서 몇몇들 사람들로 다시 화자는 동력을 바라봅니다. 산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동력이라고 쓰신 다음에 동쪽인데 약간 산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울먹울먹하고 빨간 기운이 올라오는 모습 화살표 위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타오르는 꼭두선이 빛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꼭두선이 빛 써볼게요. 꼭두선이 빛이라고 빨간 펜으로 쓰신 다음에 여기 희망 1 해가지고 누가 있었죠? 청솔이 있었잖아요. 얘는 희망 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표시하시고 희망 2라고 쓰겠습니다. 얘를 빨간 펜으로 적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왜냐면 얘가 빨간색이라서요. 꼭두선이 빛 그러면 풀떼기, 풀떼기인데 풀떼기가 붉은색 염료를 채취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이 식물을 쥐어짜면은 빨간색이 나온다 이거야.
사전에 보면은 그 뿌리에서 채취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꼭두선이 빛이 타오르는 거를 이제 얘가 본단 말이에요. 본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행으로 가면은 이렇게 꼭두선이 빛이 타오르는 걸 뭐라고요? 화자가 보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딱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희망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을 본다. 왜? 해가 지는 해야 아니면 뜨는 해야? 뜨는 해거든요. 왜? 까맣까치가 얼어 죽는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현실은 마이너스야. 소연님 그쵸? 근데 그 마이너스 현실에서 지는 해를 보는 게 아니라 또 방금 비명 소리였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야 또 오르는 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상승 이미지면서 희망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 희망을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마치면은 이제 쉬는 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 세안. 김정희 선생의 그림을 모티프로 삼아서 현대시로 변주한 작품 되겠습니다. 자,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회관. 자, 바로 처리하시고요. 어디요? 마을회관. 이 기우듬해 간다라는 얘기는 기우러 간다. 그림 보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역시 이전 작품에서 나왔던 어휘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쇠락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기울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묘사인 거니까요. 이 쇠락한 분위기를 황폐한 분위기, 황폐함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농촌현실이죠. 청솔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그리고 빨간펜으로 씁니다. 그림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희망 1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적겠습니다. 청솔, 형광펜. 자, 1번 쓰시고 자, 뭐라고요? 희망 1이라고 쓸 거예요. 희망 1. 자, 이렇게. 희망의 이미지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네, 꼭두선이 비쳤어요. 준비하시고 계속 갑니다. 꽃꽃이 물결표 1번 청솔의 그쵸? 특성, 특징, 속성인 건데 당당함이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청솔의 특성, 속성, 당당함.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기우듬해 가는 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양방향 화살표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고요. 맞습니까? 네, 꽃꽃이는 플러스예요. 얘는 기울어졌고요. 그쵸? 얘는 꼿꼿해요. 그래서 대비, 유사 대비 가운데서 대비라는 말 쓸 수 있겠죠. 대비 효과가 있어요. 그쵸? 뭘까요? 아까 했던 거예요. 뭐죠? 쇠락한 분위기를 강조, 그러니까 상황을 부각한다 라고 한번 줄여서 적어볼게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부각, 뭘 부각해? 상황 부각. 대비를 통해 상황을 부각한다. 상황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또 씁니다. 부정적 상황을 부각한다. 수능은 이렇게 일종의 그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 같은 대상인데 서로 다른 표현들을 막 구사하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죠. 이해됐어요? 자, 꼿꼿이 서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한때는, 자, 한때에다가 바로 처리하시고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한때는 얘기했으니까. 그쵸? 내가 한때는 뭐 이럴 때 쓰는 한때니까 역시 괄호가 되겠죠.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때라는 말을 썼을 때 느낌 딱 오죠. 과거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였을 것 같다. 실제로 그래요. 앰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앰프 방송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보면은 쩌렁쩌렁 마이크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질 수도 있고 풀이 죽거나 뭔가 쇠락한 이미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집집의 새양지 동그라미. 새양지가 뭐죠? 마우스예요. 쥐새끼. 이 쥐새끼들까지 깨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에 곡식 훔쳐먹겠다고 쥐새끼가 사는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무리지어 살고 그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괄호 처리 딱 해보고. 선생님, 쥐새끼들이 사는데 그거 불결한 거지 어떻게 활기입니까? 아니, 쥐새끼가 그 집에 산다는 거는 훔쳐먹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한테 훔쳐먹을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활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뭐 생명력이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확실히 플러스란 얘기예요. 알겠죠? 마을 방송 딱 하면은 새양지까지 깨웠다. 라는 얘기는 새양지가 배에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집 쌀은 좀 별로야. 옆집으로 가서 먹어야겠어.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라고 했는데
자, 터지고 갈라진 아픔 괄호 처리해 볼게요. 둥치는 나무의 한 부위를 뜻하는데 뿌리 쪽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자, 터지고 갈라진 아픔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마이너스. 자, 쇠락한 농촌의 현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다. 푸른 눈, 아까 우리 두 번째 속성 맞죠? 푸른 눈에다가 물결표 2번 해보시고 푸른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감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지라는 말을 썼는데 한번 써볼게요. 의지. 자, 이렇게 화살표 띡 해볼게요. 이런 현실에도 눈을 더 못 감는 어떤 의지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한 1, 2분 정도로 마무리 해버릴게요.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라고 했는데 대바람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아주 이른 시간, 자, 바로 처리하고 아주 이른 시간, 점심시간은 진짜 빨리 끝내드릴게요.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왜냐면은 거덜낸다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여기에 마을회관에 창문 따위가 있었나봐요.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들썩들썩 덜컹덜컹 마이너스죠. 청소는 또 한바탕. 자, 노엽기에다가 물결표 몇 번? 3번이에요. 그림 보시고 아픔을 같이 한다. 써볼게요. 운다 밑줄 아픔을 같이 함.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 운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라는 거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픔을 같이 하는 청소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죠. 운다라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잖아요. 그쵸? 사람의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자,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괄호 처리 대중가요 가사입니다. 써볼게요. 대중가요 가사. 이렇게 괄호 처리 대중가요 가사. 노랫말이에요. 노랫말. 자, 2장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2장이 뭡니까 지금? 자, 운다라고 하잖아요. 운다. 같이 운다. 그래서 함께에다가 물결표. 자, 그래서 도치법 쓸게요. 자, 운다 함께예요. 함께 운다예요. 원래는 함께 운다잖아요. 도치법이 쓰였죠. 그래서 2장의 아픔을 청소리 함께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픔의 표출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슬픔의 표출이다. 드러냈니 감췄니? 표출? 드러냈다. 이거예요. 자,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공벽 괄호 처리 마이너스 해보시고요. 정부 정책이 이제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외받는 농촌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도시 중심으로 굴러가 사회가. 자, 밑으로 갑니다. 가서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몇몇들에다가 자, 또 네모 처리 해보시고요. 자, 몇몇들의 태도를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자,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바라보는 색깔 딱 해보시고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였거든요. 자, 플러스 의지. 자, 청솔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의지 아시겠죠? 청솔처럼 살아야겠다는 의지.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자, 됐죠? 그리고 보아라에서 아라에다가 동그라미 명령형 쓰고 있다. 명령형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삭바람에다가 세모 처리 마이너스. 빨간 펜이요. 빨간 펜이요. 자, 삭바람에다가 세모 처리 마이너스 하시고요. 저희 새끼 시련, 고난 이런 거 마이너스. 자,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야 했습니다. 자, 여기 푸른 숨결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이건 특별히 색깔 해볼게요. 4번이라고 이것만 유일하게 별표, 색깔 하겠습니다. 색깔. 자, 그리고 얘는 자, 슬픔의 정화다라고 써보시고 슬픔의 정화다. 슬픔의 정화라고 써보시고요. 역시 알아 동그라미 명령형이라고 쓰신 다음에 슬픔의 정화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 괄호 처리하시고 이거 항상 물어보는 건데 창원이한테 물어보던 거예요. 3종 세트로 기억할 수 있겠죠. 뭔가요? 자, 첫 글자 형구, 감형구 써볼게요. 감형구 씁니다. 형구, 감형구 쓰시고 서러움에다가 동그라미 추상적 관념이라고 쓰신 다음에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각화한다, 형상화한다, 창원이 맞니? 자, 구체화한다. 요 3종 세트 있잖아요. 그쵸? 걸러내어에다가 물결표 딱 해놔. 서러움을 걸러낸다는 것은 무슨 뭐 쌀을 뭐 걸러낸다거나 이물질을 걸러낸다거나 물질 취급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세 가지 말을 쓸 수 있어요. 빨간 펜 세로선 딱 그어놓고 형구, 감형구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괄호 처리할게요.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괄호 처리.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괄호 처리. 근거 없는 희망 X. 내가 근거 없이 희망을 품는 건 아니다. 맹목적인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세모 마이너스. 내가 희망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니야. 맹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근거 없는 희망 X야. 나 근거 있는 희망 품는 거야.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이제 꼭두선입빛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꼭두선입빛,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됐죠? 그리고 뭐라고 쓴다고요? 희망 2라고 쓸 거예요. 희망 이미지 두 번째. 자, 이거 붉은 색채 이미지,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타오른다라고 했으니까 상승 이미지까지 있네요. 그쵸? 저 동력키라고 하는 공간에 이 아침, 마이너스 아침에, 자, 얼어 죽는 마이너스 아침에 저 동력해 타오르는 햇빛이 붉은 빛인데 그걸 이렇게 빗대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